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변압기 파트에서 계속 이어지는 문제 중에 한 문제로서 변압기 단락강도 시험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제품을 이제 출시하기 전에 그 어떤 제품이든 성능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이 제품이 뭐 사용에 안전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성 검사라든가 또 변압기는 과부하 운전, 뭐 변압기 단락강도 시험, 뭐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많이 거쳐서 여러분들이 그 사용전 검사, 공사계획 신고하시고 사용전 검사 받으실 때 요런 이 각종 시험 성적서들이 들어가서 전기안전공사에서 검토합니다. 이게 진짜 정말 이게 제대로 된 시험을 통과해서 나온 제품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제 그런 서류들을 다 검토해서 이제 전기를 수전할 수 있게 이제 사용전 검사 합격 필증을 발행하는데요. 물론 현장에 와서 검사도 하시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관련된 그 시험이시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좀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을 보고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 제목 보시면 이제 단락강도 시험인데요. 여기 변압기 통과 내력 시험 면접에도 나왔다고 이렇게 또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본 건 아니고 다른 수험생한테 질문했던 것을 제 서브노트에 메모해 놓은 겁니다. 이 문제는 10점, 25점 면접에도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반드시 정리하시고 암기하셔서 이런 문제 나오시면 써서 맞춰야 돼요. 기본적인 문제를 잘 풀어내시면 54점, 55점, 56점, 57점 금방 올라갑니다. 그러면 나도 이거 시험 한번 씨름으로 따지면 다리 걸어서 넘어뜨릴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도 붙어요. 그럴 때 이제 킬러 문제나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높은 문제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수준, 높은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섰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려운 책, 깊은 책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때는 뭐 발췌독을 해라, 뭐 이렇게 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그걸 알고 있어요. 스스로가 이게 내가 쓸 수 있구나, 이 많은 내용을 내가 쓸 수 있구나, 시험장에서 이건 어려워서 이런 거는 내가 쓸 수 없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하게 되고 그 책 붙들고 있으라고 해도 이 책은 그냥 발췌독만 해서 빨리빨리 이런 부분만 캡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책이야.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궤도에 올라서는 순간이 최소한 55점 이상 돼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잘 정리하고 교조적으로 암기해서 답안지를 제출할 때 그런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설명드리면 이제 개요의 이제 저는 늘 정의를 적는다고 했는데요. 밑에 또 정의가 있습니다. 그 변압기 단락강도에 대한 시험에인데 정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서브노트는 작성을 이렇게 했지만 제가 시험장에서 쓸 때는 그냥 개요해서 이 단락강도 시험의 정의를 요 개요에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 단락강도 시험 이거는 안시하고 IEEE 기준으로 저희가 공부를 했고 또 그렇게 배웠고 시험장에서도 그렇게 썼고 또 그렇게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게 단락강도 시험도 한전 기준도 있고 한데요. 기본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최홍규 교수님의 전력 사용물 시설물 설계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언급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도 항상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봐야 될 기본서를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한전에도 단락강도 시험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스터디언과 저희도 이제 연구반이나 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그것은 아니고 이게 안시하고 IEEE 기준으로 정리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된 문제입니다. 이 정리된 문제의 내막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압기란 전자 상호 유도작용에 의하여 교류 전압을 이제 높이거나 낮추는 장치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개요에 이렇게 세 줄로 이제 변압기란 무엇인가라고 좀 적어놨습니다. 근데 여기 변압기 이론 했는데 여기에 이제 뭐 벡터도 이렇게 적어놔서 그냥 공부하다가 제가 메모해 놓은 겁니다. 시험장에서 직접 쓸 때는 여기 간단하게 팩터도 간단하게 표현해 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메모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제 밑에 정확히 나옵니다. 밑에
2번 이게 크게 여기 앞에 붙는 걸 대제목이라고 그랬고 여기를 중제목이라고 그랬고 또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소제목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제목 2번에 변압기 단락강도 시험, 왜냐하면 변압기 단락강도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는 변압기 외부 회로에 단락 고장 시 발생되는 단락 전류가 외부에서 단락 전류가 발생했을 때 소정의 시간 동안 이 변압기가 인증할 수 있는 그 소정의 시간 동안 뒤에 계산 공식이나 시간들이 나옵니다. 그 소정의 시간 동안 그 약속된 규정의 시간 동안 흘러도 열적 기계적으로 이제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시험입니다. 그래서 단락 강도 시험. 그래서 이제 외부에 단락 사고가 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 그 규정에서 요구하는 시간 동안은 견뎌야 된다. 그거에 대한 시험입니다. 근데 외부에서 단락 사고가 났는데 뭐 마냥 뭐 하루 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견딜 수 있는 어떤 기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단락은 쇼트거든요. 단락은 쇼트입니다. 선과 두 개가 합선되고 빵 하고 쇼트 나는 거 터지는 게 단락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단락 사고가 났는데 그래도 단락 사고가 나도 차단기도 동작해서 파워 퓨즈도 용단되고 뭐 보호 개전기도 동작되고 여러 가지 보호 개전 시스템들이 동작하는 그 시간에 그 짧은 시간 동안 견뎌달라. 견뎌달라. 그거에 대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여기 두 번째 목적이 나오네요. 그러면 단락 강도 시험의 정의는 그거고 목적은 뭐야? 첫째, 변압기의 열적, 기계적 강도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보호기기와의 절연 협조 검토. 그러니까 이 말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보호 개전 시스템의 릴레이 코디션이 적용될 때 릴레이 코디션 여기다가 변압기를 그려드리면 여기다 변압기를 그려 놓으면 여러분들 여기 이제 뭐 CT나 이렇게 해서 OCR 간단히 그리겠습니다. OCGR 뭐 UVR 뭐 부족전압 개전기, 과전압 개전기 뭐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트립 코일로 해서 차단기를 이제 트립 시키는데 CB 간단히 그린 겁니다. 이 CB에 이제 트립 신호를 줄 때, 그쵸? 왜냐면 사고 났으니까 너 트립해라. 트립 신호를 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래도 일정 소정의 시간 동안 너가 좀 견뎌줘라. 우리가 끊어줄 건데 그래도 좀 혹시 모르니 견뎌줘라.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절연협조를 검토하라. 그리고 설비 안전성 및 여러분들 출하했을 때 신뢰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변압기 단락 강도 시험의 목적을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단락 강도 시험은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좀 암기해서 좀 정확히 쓰셔야 되거든요. 단락 시험 조건 이거는 그냥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뜻 가끔가다 이 기술사 시험은 그냥 맞고 품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냥 이게 그냥 외워야 되는 것들 그거는 어느 시험이나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를 준비하는데 그 많은 법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해서 그 사람들이 쓸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 부분들은 물론 제가 법을 공부해 본 적은 없지만 어느 부분들은 강의도 듣고 이해하고 이러지만 또 어느 부분들은 교조적으로 또 외워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파트인 것 같습니다. 단락 시험 조건 리액턴스 측정은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측정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 이 단락 강도 시험을 하는데 리액턴스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반복적으로 수행하는데 측정값은 얘네가 요구하는 값에 플러스 마이너스 0.2% 내에 들어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험 시작 시 권선의 평균 온도는 10에서 40도씨 사이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변압기 코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평균 온도는 시작하기 전에 온도를 쟀을 때 10도에서 40도 사이 안에 유지되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용 전압은 전격 전압, 이 단락 시험을 할 때의 어떤 전격 전압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고 또 합니다. 그리고 주파수는 변압기 전격 주파수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일본은 50Hz, 60Hz 쓰니까 그거에 맞는 거 쓰는 거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60Hz 쓰니까 60Hz의 전격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100메가와트 미만의 단상 변압기에 대한 시험은 3번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탭을 돌려서 가장 높은 탭에서 한 번, 기본 탭에서 한 번, 가장 낮은 탭에서 한 번 측정해서 100메가 이상 미만 변압기, 단상 변압기에 대한 시험은 3번 실시하는데 가장 높은 탭에서 한 번, 기본 탭에서 한 번, 그리고 가장 낮은 탭에서 한 번 이렇게 측정한다고 단락 시험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단락 강도 시험 방법인데요. 방법입니다. 이게 ANSY하고 IEEE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단락 강도 시험을 하기 때문에 이대로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시험 횟수 이거 ANSY거든요. ANSY는 시험 횟수는 각상의 전격 전류 2회씩 총 6번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각상의 전격 전류를 2회씩 총 6번을 실시하고 이 중 1회는 대칭 장시간 시험 전류를 인가해서 시험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횟수에 대한 거, 시험 횟수는 각상의 전격 전류에 2회씩 총 6회 시험을 실시하고 이 중 6번 중에 한 번은 대칭 장시간 전류를 인가해서 그걸로 시험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소정의 시간을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시험 시간입니다. 매 시험은 0.25초 하고요. 장시간 대충 전류 시험은 1회를 합니다. 그래서 T롱 하면 I제곱 전류 제곱분의 1250 다니는 세크 동안 장시간 대칭 이 시험 실시의 전류를 이 시간 기준으로 인가해서 시험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밑에 써놓은 건데요. 그냥 T롱이라는 거는 장시간 대칭 단락 전류의 시험 시간이다. 그리고 I는 기준 전류에 대한 단락 전류의 배수 해서 그 내용에 대한 전류값입니다. 그래서 ANSY는 이렇게 시험 횟수와 시험 시간 이렇게 해서 단락 강도 시험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기준에 의한 시험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IC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험 횟수는 각상의 전격 전류의 3회씩 총 9번. 그러니까 ANSY는 2회씩 총 6번 하는데요. IC는 각상의 전격 전류의 3회씩 총 9번의 대칭 전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변압기 전격 출력 2500kVA 이하는 0.5초이고요. 그리고 2500kV 초과 0.5초고요. 0.5초입니다. 0.5초고 전격 출력 2500kV 초과는 0.25초로 합니다. 그래서 ANSY랑 IEEE랑 0.25초 같죠? 0.25초 같습니다. 그래서 2500kV 초과하면 기준은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과 시험 횟수와 시험 시간에 대해서 ANSY와 IEEE의 그 시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과 판정인데요. 이게 시험을 했으니까 결과 판정이 나와요. 이거는 법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락 시험 결과에서도 어떤 고장 및 어떤 고장도 발견되면 안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유전체 시험, 뇌임펄스 시험, 외관 검사 등에서 결함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시험 후 단락 회로 리액턴스 값, 이렇게 단락 시험을 했는데 그 리액턴스 값은 초기 값과 동일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결과 판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락 강도 시험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변압기 시험 전류 계산법입니다. 시험 전류 계산법. 이거는 뒤에 보시면 또 여기도 ANSY IEEE 기준인데요. 이거 시험 전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ANSY IEEE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변압기 대칭 단락 시험 전류, 이제 단락 시험 전류는 변압기 전격 용량, 탭 전압, 탭 전류, 탭 임피던스를 기초로 산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 단락 전류 시험 전류는 ZT 플러스 ZS분의 IR 곱하기 이제 1000인데요. ZT는 변압기 임피던스, ZS는 선로 계통의 임피던스입니다. 그리고 IR은 변압기 탭 전류. 그래서 ANSY하고 IEEE는 대칭 단락 전류 시험을 변압기 대칭 단락 전류 시험을 변압기 임피던스 더하기 임피던스 더하기 계통 임피던스 그리고 변압기 단락
변압기 탭 전류 곱하기 1000을 통해서 대칭 단락 시험 전류를 결정한다고 나옵니다. 이건 계산에 의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국제 전기 규격 IC 방법인데요. IC에 대한 대칭 단락 시험 전류는 I는 루트 3 곱하기 ZT 변압기 임피던스 그리고 계통의 단락 전류 U 시험되는 탭과 권선의 전격 전압 그러니까 변압기의 전격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을 통해서 대칭 단락 시험 전류를 구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이제 결론은 적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결론은 적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샤프로 적었다 막 지웠다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변압기 단락 강도 시험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변압기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단락 강도 시험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단락 강도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시험을 하는데 단락 시험 조건은 어떻게 되냐 그 시험 조건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드린 내용이고 뒷장을 보시면 안시 IEEE에서 단락 강도 시험 방법은 시험 횟수와 시험 시간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적어 드린 거고 그 다음에 국제전기 규격 그 IEC에서는 시험 횟수와 시간을 또 다르게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결과 판정은 아시다시피 단락했을 때 어떤 고장도 발생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유전체 시험, 뇌임펄스 시험, 외관 검사 등에서 당연히 미결함 발생해야 되고 시험 후 단락회로 리액턴스 값은 초기값과 동일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시험한 거에 대한 결과 판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변압기 시험 전류 계산은 변압기의 그 단락 전류 시험 전류 계산법 계산에 의해서는 또 안시와 IEEE에서는 이 공식에 의해서 여러분들 계산이 되고 IEC 국제전기 규격에서는 이 공식에 의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문제는 단락 강도 시험이었고 안시, IEEE 그리고 IEC에 있는 내용들을 발췌해서 정리해서 공부한 내용들을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뭐 정기적인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규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이제 답안지에 옮겨 적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법규나 이런 것들을 놓고 잘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면접까지 끝까지 끌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서 암기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항상 그 책, 그 법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보셔서 그 내용을 밑줄 긋고 발췌해서 여러분들의 서브에 바른 글씨로 적을 때 그게 여러분들의 문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지식이 되고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 내가 5문제 정리했다 30문제 정리했다 60문제 정리했다 그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께 되는 스스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설명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유튜브 그 설명란에 제 블로그와 제 이메일 주소를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이 동영상을 듣고 또 궁금하시거나 또 제가 잘못된 부분을 이메일로 또 보내주신다면 서로 의사소통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엔지니어 계통에 있고 또 제가 모르는 부분, 제가 틀린 부분을 다시 바로잡을 때 그게 또 현업에 연계돼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발전되고 여러분도 발전되고 서로 이렇게 서로 도와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좋은 하루 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모든 것들 이루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꼭 오늘 회사 업무할 때 그런 거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의 얘기에 여러분들이 저기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기술사 공부하는데 이게 과연 될까? 야, 하지 마.
네가 되겠어? 야, 기숙사 몇 년 해도 안 된다는데? 아, 그런 얘기 절대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거는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합격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얘기에는 귀를 공부하실 때는 좀 꼭꼭 좀 닫아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